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펭귄 마을로 유명한 양림동에서는 플리마켓과 공예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낡은 천을 재활용해서 아담한 방석도 만들어보고 못 쓰는 양말로 등을 두드리는 화려한 안마봉도 만들고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예 체험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재활용처럼 양말목을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단순히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게 안마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광주 양림동 펭귄 마을에서 오늘 개막한 시민 참여형 아트 축제인 양림수작. 플리마켓과 공예 체험, 그리고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인데 주민과 방문객들은 모처럼 만에 정겨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저희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행사여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런 광주 곳곳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주최해 주셨으면 또 광주 시민으로서 굉장히 또 애들과 좋은 추억을 또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한편엔 주민들과 아이들이 놀이도 하고 책도 읽고 신문도 만드는 자그마한 아지트도 생겨났습니다. 아지트가 생겨가지고 작지만 시원하게 공간도 있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나 보드게임도 있어서 너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버스킹,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우는 양림수작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도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계절. 광주 전남에서는 이 밖에도 미식과 열정, 낭만과 예술을 체험하는 G페스타 광주와 담양 고서포도 축제, 그리고 광산 뮤지콘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독일은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100%를 달성하고 나아가 10년 뒤에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인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독일.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 규모는 약 46조 원. 제도와 사회적 합의로 20년 넘게 일관된 정책을 밀고 온 결과물입니다. The Renewable Energy Act, which is providing subsidies and funding for those plants until they can completely finance them own at the market with higher CO2 prices. 이 같은 에너지 전환에는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했고 이 자리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이 채웠습니다. 전환 속에서 밀려나는 이들을 챙기면서 새로운 혁신 방향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제시해야 했습니다. Man hatte aber die Möglichkeit zu experimentieren und auch Fehler zu machen. Und von daher ist die Erschließung des dezentralen Wissens von Unternehmen, von Einzelpersonen, aber eben gerade auch von Bundesländern, von Kreisen und Kommunen. 풍부한 바람과 햇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빠르게 달성하겠다는 전남. 알리백 산단 조성,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등 여러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주민 갈등, 기존 산업과 충돌 등 다양한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 기후위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서 우리 지역도 에너지 전환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실행이 중요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공중하강 체험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의 민간 위탁사가 누적되는 적자를 이유로 운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광양시가 새로운 위탁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면서 위탁료 80%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새로운 위탁사를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광양 지역 최초의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입니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의 위탁 운영사는 지난 6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운영 7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 규모만 2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민간 위탁사의 운영 포기 선언으로 광양시는 새로운 민간 위탁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회에도 새로운 위탁사 선정의 기준이 될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민간 위탁사에 대해 파격적으로 위탁료를 인하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올해 6월 달까지 운영한 그런 자료를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다시 위탁료를 재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료가 한 3년 한 3,1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광양시가 상정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부동의 처리했습니다. 위탁료를 파격적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의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7개월의 매출 구조로 분석해 봤을 때 위탁료를 낮춰도 운영 적자 규모가 여전히 연간 1억여 원을 웃돌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위탁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 산정을 맡은 용역사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업체에게 용역을 했는데 이게 고무줄 원가 산정한 것도 아니고 2천만 원 들여서 원가 산정한 금액에는 보면은 1년에 한 1억 3,8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원가 산정한 것은 1년에 3,200만 원이라고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69억 원이라는 적자는 혈세를 투입해 광양시가 지역 핵심 관광 콘텐츠로 조성한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 기대와는 달리 초라한 운영 실적에 위탁업체가 운영 포기를 선언하고 새롭게 마련한 개선안마저 의회에 가로막히면서 시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는 6.3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조선대는 4.93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4.67대 1보다 0.26%포인트 높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